안녕하세요.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과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2학년 1단원인 물질의 구성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학습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우린 지난 시간에 원자와 원자가 결합하려고 할 때 서로 자신들이 가진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방식, 공유결합에 대해서 함께 학습했었고요. 그렇게 공유결합을 통해서 만들어낸 화합물을 우리는 공유결합 화합물, 다른 말로 분자다 라고 학습했었습니다. 이 분자 구조의 물질, 즉 공유결합 화합물은 전기적으로 중성인데요. 이온들이 서로 결합해서 만들어낸 이온결합 화합물과 전기적인 성질은 같아요. 공유결합 화합물이든 이온결합 화합물이든 둘 다 중성은 같지만 결합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그 방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칠판에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것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원자와 원자, 즉 중성의 원자와 중성의 원자가 서로 자신들이 가진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방식, 이 과정을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화합물을 공유결합 화합물, 다른 말로 분자라고 했는데 이것의 성질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그에 반해서 이온들이 결합하는 방식이 있어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서로 끌림에 의해서 결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결합하는 방식을 우리는 이 과정을 이온결합이라고 했고요. 이온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화합물을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어쨌든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딱 맞춰서 결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온결합 화합물도 전기적으로 어떻다? 그렇죠. 중성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간단한 예시로 선생님이 칼슘 이온과 그리고 염화 이온을 결합하는 그 예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칼슘 이온, 이거는 칼슘 원자가 전자 두 개를 잃어서 양이온이 된 경우예요. 칼슘 같은 경우에는 20번이죠. 20번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2족에 있는, 사족이 2족에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온이 될 때 항상 어떻다고요? 그렇죠.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본인이 채울 수 있는 마지막 전자 껍질, 8개까지 전자를 채울 수 있는 그 껍질에서 2개까지밖에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개를 빌려오는 게 아니라 2개를 버려서 자신이 항상 양이온이 되는 그런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칼슘이 칼슘 이온이 되면 CA2+가 되는 거고요. Cl, 즉 염소 원자가 이온이 될 때는 이 녀석은 17쪽에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항상 전자를 하나 얻어오는 녀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Cl-, 즉 염화 이온이 돼요. 음이온이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볼게요. 양이온은 CA2+고 음이온은 CL-란 말이죠. 즉 플러스 값은 2인데 마이너스 값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지를 않아요. 전기적으로 플러스고 마이너스라서 서로 끌려서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려고 갔더니 봤는데 어때요? 그렇죠.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맞출 수 있을까요? 그렇죠. 덩어리 조정을 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덩어리라는 건 CA2+라는 이온 덩어리 하나가 있고요. CL-라는 이온 덩어리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덩어리 하나와 하나가 만나면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맞지 않기 때문에 CL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염화이온 입장에서는 자신과 똑같은 덩어리 하나를 더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CL-가 두 덩어리가 되는 건데 그 두 덩어리를 통틀어서 우리는 마이너스 값을 2로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L- 두 덩어리와 CA2+ 한 덩어리를 서로 결합시켜 보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온결합 화합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래서 만들어진 이온결합 화합물이 CaCl2 뭔가요? 염화칼슘이에요. 이렇게 이온결합 화합물이라는 것은 이온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이온결합을 할 때 우리는 덩어리 조정, 다른 말로 개수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을 맞춰서 만들기 때문에 결국 이온결합 화합물은 어떻다고요? 그렇죠. 중성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음이온이 섞였건 양이온이 섞였건 어쨌든 만들어진 이 이온결합 화합물은 어떻다고요? 그렇죠. 중성이다. 그래서 공유결합 화합물과 이온결합 화합물은 전기적으로는 어때요? 둘 다 중성 같아요. 하지만 공유결합 화합물과 이온결합 화합물은 그 결합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공유결합 화합물은 중성의 원자와 중성의 원자가 결합하는데
서로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이 가진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온 결합 방식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끌려서 결합하는 방식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하는 것을 우리는 학습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공유결합 화합물과 이제 이온결합 화합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선생님이 만약에 공유결합 화합물과 이온결합 화합물이 어떤 게 공유결합 화합물이고 어떤 게 이온결합 화합물인지 한번 맞춰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쉽게 맞출 수 있을까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수업 계속 따라오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예전에 혹시 이거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물질의 구성 그 수업 초반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여기 나트륨 가루와 리튬 가루가 있어요. 이름을 안 써놓고 이렇게 접시를 막 돌린 다음에 어느 게 리튬이고 어느 게 나트륨이게 여러분들한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구분하는 방법으로. 맛을 보면 될까요? 아니죠. 나트륨도 맛보면 위험하고요. 리튬도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맛을 볼 수는 없어요. 둘 다 흰색 가루인데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구분하는 방법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불꽃 반응하면 나트륨은 노란색, 리튬은 빨간색으로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불꽃 반응해서 선생님 이게 나트륨이고 이게 리튬이에요 라고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리튬과 스트론튬을 제가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자 어느 게 리튬이고 어느 게 스트론튬일까요?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학습 같이 했었잖아요. 자 같이 불꽃 반응 시켜요. 그런데 둘 다 빨간색이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불꽃 반응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면 불꽃 반응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점에 봉착했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수단을 강구할 겁니다. 어떤 거요? 그렇죠. 스펙트럼 분석을 할 거예요. 분광기를 통해서 스펙트럼 분석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스트론튬이고요. 이건 리튬이에요. 라고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리튬과 스트론튬 혹은 나트륨과 리튬 이거 구별하는 것보다 더 쉬운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여기 설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소금이 있어요. 자, 설탕과 소금 두 개예요. 다른 거 안 섞이고 순수 설탕, 순수 소금이에요. 둘 다 흰색입니다. 자, 선생님이 접시를 이렇게 섞은 다음에 자, 어느 게 설탕이고 어느 게 소금일까요? 하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알아낼 수 있을까요? 네, 금방 알 거예요. 왜요? 선생님이 질문하기 전에 전제로 하나는 설탕이고 하나는 소금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 먹어도 내가 안전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도 찍어 먹어보고 설탕도 찍어 먹어보고 어쨌든 둘 다 찍어 먹어봤을 때 달달하다 이거는 설탕, 짭짤하다 이건 소금 이렇게 알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여기까지는 아주 간단해요. 자, 그렇다면 누구든 설탕 맛을 이미 알고 소금 맛을 이미 아는 사람이라면 설탕과 소금을 던져줬을 때, 자, 주어졌을 때 이것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죠. 맛을 통해서. 그쵸? 그런데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설탕과 소금을 주면서 자, 둘 중에 하나는 공유결합 화합물이고 둘 중에 하나는 이온결합 화합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느 게 공유결합 화합물이고 어느 게 이온결합 화합물일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알아내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좀 어렵죠. 그쵸? 맛을 봐서 이게 공유결합 화합물이고 이 맛보니까 이게 이온결합 화합물이네? 라고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온결합 화합물과 공유결합 화합물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학습할 겁니다. 자, 어떤 게 이온결합 화합물이고 어떤 게 공유결합 화합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실험을 준비해 봤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 같은 접시에 하나는 각설탕, 하나는 각소금을 준비했어요. 선생님, 각설탕은 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각소금은 처음 듣는데요? 생소한데요? 자, 여러분, 각설탕, 각소금 너무 개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봅시다. 설탕 가루를 잘 뭉쳐가지고 각지게 만든 게 각설탕이에요. 그렇다면 소금 가루를 잘 뭉쳐서 각지게 만든다면 이건 뭘까요? 각소금이에요. 네, 어쨌든 설탕 덩어리고 소금 덩어리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둘 다 각진 모양이고 똑같은 모양, 색깔도 똑같아요. 소금이든 설탕이든. 그래서 둘 다
뭐 설탕, 소금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냥 같이 생겼다고 해봐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느 게 각설탕이고 어느 게 각소금인지 알 수 있죠. 왜요? 먹어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쵸? 그런데 어쨌든 선생님 질문은 뭐였어요? 어떤 게 설탕이고 어떤 게 소금이냐 묻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공유결합 화합물이고 둘 중에 하나는 이온결합 화합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공유결합 화합물이고 어느 게 이온결합 화합물일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맛을 본다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요. 그리고 이제 이 둘 중에 어느 게 이온결합 화합물이고 어느 게 공유결합 화합물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데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두 개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 준비할 게 또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같은 비커를 준비해요. 뭐 물컵도 상관없습니다. 네, 같은 비커를 준비하고 같은 양의 물을 넣어요. 선생님 왜 꼭 같이 넣어야 되는 건가요? 네, 뭔가를 비교해 줄 때는 얘네들 빼고는 다른 조건들은 다 같아야 돼요. 만약에 얘네들을 비교해 줄 때 다른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변수가 다른 조건 때문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다른 조건들은 다 맞춰주고 얘네 둘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비커를 두고 같은 양의 물을 넣고요. 그 다음 뭘 하냐면 하나의 비커에다가 각설탕을 넣고요. 다른 비커에다가 각소금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잘 녹여줍니다. 네, 그냥 녹여줍니다. 잘 안 녹아요? 그럼 뭐 젓가락으로 막 휘휘휘휘 저어서요. 잘 녹여주세요.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각설탕이 처음에는 각진 모양이고 각소금도 처음에는 각진 모양인데 얘들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가루가 되고 계속 녹이면 그렇죠. 물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소금과 설탕의 형태가 보이지 않아요. 그냥 투명한 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는 설탕물이고 하나는 소금물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설탕물과 소금물을 만드는데 이제부터 물이라는 용어 대신에 수용액이라는 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수용액,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자, 어떤 물질을 물에다 녹인 걸 우리는 수용액이라고 해요. 무슨 말일까요? 자, 물이 있어요. 여기다 설탕을 넣고 막 녹여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그죠? 설탕물이 되잖아요. 자, 물 안에 설탕이 녹은 거예요. 설탕이라는 물질을 물에다 녹인 거예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설탕물 하기도 하지만 설탕 수용액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냉물에다가 소금을 넣었어요. 막 저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나요? 소금물이 되죠. 그죠? 하지만 우린 이걸 다르게 뭐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요? 소금 수용액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냉물에다가 염화바륨이라는 걸 막 넣었어요. 선생님, 염화바륨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염화바륨이라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걸 녹였다란 말이죠. 그럼 이 물은 무슨 물이 돼요? 염화바륨이라는 물이 되는 거예요. 자, 염화바륨이란 물이 되지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그렇죠. 염화바륨 수용액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수용액은 뭘까요? 어떤 물에다가 그냥 특정 물질을 타서 그 물과 특정 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를 우리는 수용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뭘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설탕 수용액과 소금 수용액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요. 설탕 수용액과 소금 수용액, 설탕물과 소금물. 이해하셨어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뭘 준비하냐면 이걸 준비해요. 이게 뭐냐면 이거 뭐 굴이어도 좋고요. 뭐 그냥 쇠젓가락이라도 좋아요. 뭐 둘 다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 물질이면 됩니다. 저는 그냥 젓가락으로 할게요. 쇠젓가락으로 할게요. 쇠젓가락에다가 여기다 집게전선을 연결했어요. 그리고 건전지를 연결했어요. 그리고 여기 뭘 연결했냐면 꼬마전구를 연결한 거예요. 꼬마전구를 연결하면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네, 들어오지 않아요. 왜 안 들어와요? 당연히 얘네가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전기가 흐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꼬마전구에 불은 지금 안 들어와요. 만약에 이 젓가락을 이렇게 겹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전기가 흐르겠죠. 그래서 꼬마전구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겹친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된 상태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인데 이 장치를, 아주 이 간단한 이 장치를 제가 뭘 할 거냐면 설탕 수용액에다 이렇게 꽂아볼 거예요. 그냥 이렇게 꽂는 겁니다. 이렇게 툭툭 젓가락을 꽂은 거예요. 자, 꽂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뭐예요? 왜? 연결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걸 빼서 어떻게 하나요? 증류수에 잘 씻어요. 설탕물 때문에 뭐 변수가 생겼다고 할 수 있으니까 증류수에 잘 씻어요. 잘 턴 다음에 이 실험 기구를 다시 어떻게 해요? 소금 수용액에다 똑같이 꽂아요. 별일 있을까요? 네, 별일 있어요. 얘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와요? 네, 불이 들어와요.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는 건 젓가락이 이렇게 겹쳤다는 뜻일까요? 그거 아니고 그냥 꽂기만 해도 불이 들어와요. 왜요? 왜 그럴까요? 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온화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온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온 결합 화합물을 만들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을 맞춰서 즉 개수 조정을 해서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결합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했고요. 그 이온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낸 화합물을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고 했어요. 얘는 중성입니다. 중성의 이온 결합 화합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온 결합 화합물은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얘는 물에다 퐁당 담그잖아요. 즉 이온 결합 화합물을 물에다 녹이잖아요. 즉 이온 결합 화합물을 수용액 상태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이온 결합 화합물이 막 바스라지면서 다시 이온으로 쪼개져요. 어떤 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집니다. 이해되세요? 네. 이온들끼리 결합시켜서 이온 결합 화합물을 만들었는데 얘를 물에다 녹이면 즉 수용액 상태로 만들면 이 이온 결합 화합물이 막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떨어진다고요. 분리가 된다고요. 이렇게 이온 결합 화합물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되는 현상, 이걸 우리는 이온화라고 합니다. 이건 이온 결합 화합물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면 볼게요. 이온 결합 화합물 어떻다고요? 다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되는 이 과정이 이온화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금 수용액에 들어간 건 소금이에요. 그렇죠? 소금은 화학식으로 NaCl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Na와 Cl이 결합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Na 플러스와 Cl-가 결합한 거죠. Na와 Cl이 결합했다는 건 원자끼리 결합했다는 말일 테니까 그건 아니고요. Na 플러스 즉 나트륨 이온과 Cl- 염화 이온이 결합한 소금은 이온 결합 화합물이었던 거예요. 네, 이온 결합 화합물이었기 때문에 얘가 소금이 수용액 상태가 되면 이 소금이 Na 플러스와 Cl-로 다시 쪼개지거든요. 갈라지거든요. 즉 이온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렇게 이온화 과정이 일어나면 볼게요. NaCl 소금이 물속에 들어가면 Na 플러스와 Cl-로 다시 갈라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 물 안에는 NaCl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Na 플러스 Cl-로 막 이렇게 이온들끼리 막 돌아다닌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온들 형태로 막 돌아다녀요. 근데 선생님 이 그림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선생님 소금을 녹이면 물 안에는 나트륨 이온이 2개고 Cl 즉 염화 이온이 2개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소금을 막 녹이면 수천억 개의 나트륨 이온이 있을 수 있고 수천억 개의 염화 이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그걸 다 못 그리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2개만 그린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뭐 NaCl 형태로 다니는 게 아니라 Na 플러스와 Cl- 형태로 막 따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하지만 눈에는 안 보이죠. 왜요? 원자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원자에서 만들어진 이온이 눈에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투명한 물처럼 보여요. 소금물처럼 보여요. 그냥 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지만 얘는 이온이 녹아있는 물인 거예요. 왜요? 이온이 들어가 있는 물인 거죠. 뭐 때문에? 이온 결합 화합물을 물에다 넣었더니 이온화 과정을 거쳐서 이온이 툭툭 떨어졌기 때문에 이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녀석에게 내가 뭘 했다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연결된 젓가락을 꽂았다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꽂은 젓가락을 꽂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플러스를 꽂았던 이 젓가락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음이온들이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막 끌려가요. 반면에 마이너스 전극을 연결한 이 젓가락에는 양이온들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가진 양이온들이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서로 막 이동을 하겠죠. 음이온은 플러스 쪽으로, 양이온은 마이너스 쪽으로 막 이동을 해요. 막 이동을 해요. 막 이동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막 이동을 하다가 얘네가 마치 연결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전기가 막 흐르면서 어때요? 불이 켜질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건전지를 연결한 두 전극을 꽂았을 때 이 전구에 불이 켜졌다는 건 뭐를 의미하나요? 그렇죠. 이 물 안에는, 이 수용액 안에는 플러스 쪽으로 끌려올 수 있는 음이온이 있고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올 수 있는 양이온이 있다. 즉 이온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설탕 수용액, 설탕은요 사실 탄소와 수소와 산소와 얘네들이 원자 상태에서 공유결합한 공유결합 화합물이거든요. 답부터 가르쳐 드린 거예요. 설탕은 공유결합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얘는 물에 녹으면 막 덩어리가 작아지긴 해요. 각설탕이 막 가루설탕이 되고 다시 막 녹으면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작아진 단계가 와요. 하지만 얘네가 작아져도 분자 구조로 쪼개지기 때문에 이온 상태로 깨지진 않아요. 왜요? 얘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자 구조로 막 뚝뚝뚝뚝 떨어지면 이 물 안에는 설탕 분자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분자는 전기적으로 뭐예요? 중성이죠. 중성이다 보니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끌려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탕물에다 이걸 암만 꽂아줘도 전기가 흐르지 않아서 전구는 불이 켜지지 않고요. 소금물은 소금 자체가 이온 결합 화합물이었기 때문에 물에 넣는 순간 이온화가 돼서 그 물 안에는 소금 수용액 안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기 때문에 막 끌려가느라고 전기가 흘러서 전구에 불이 켜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린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걸 꽂아 봤을 때 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 즉 불이 켜진다 안 켜진다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불이 안 켜지면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이온이 아니고 분자 구조구나. 불이 켜지면 이 안에는 분자 구조가 아니라 이온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이온들이 이온화 되기 전에 이 물질은 뭐다? 그렇죠. 이온 결합 화합물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설탕물에서는 안 흘렀어. 그러면 설탕 자체는 공유결합 화합물. 반면에 소금물에서는 전기가 흘러서 전구가 켜졌어요. 그러면 소금은 이온결합 화합물.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써봤어요. 한번 볼게요. 소금 수용액에 꽂은 전극과 연결된 전구에서 불이 켜진 것으로 봐서 여기 두 개를 꽂은 거야. 그래서 소금 수용액에 꽂은 두 젓가락의 전극과 연결된 전구에서 불이 켜진 것으로 봐서 소금 수용액에는 이온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말인즉슨 소금 수용액에 이온이 들어있다는 건 소금 자체가 그렇죠. 이온 결합 화합물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은 이온 결합 화합물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설탕은 어떻다? 전기가 안 흐르는 걸로 봐서 얘는 공유결합 화합물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설탕과 소금을 던져주고 여러분들한테 어느 게 공유결합 화합물이고 어느 게 이온결합 화합물일까요? 질문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우선 일단 물에다 녹여 수용 상태로 만들어 그리고 전극을 꽂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면 얘는 이온결합 화합물이었던 거고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얘는 공유결합 화합물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을 이런 방식으로 검출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을 이런 방식으로 검출해내는 선생님이 영상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이온 음료 그리고 염화나트륨 수용액,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뭐예요? 소금물이에요. 소금 탄 거예요. NaCl, 염화나트륨 자체가 소금이기 때문에 그걸 물에다 탄 걸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온 음료, 염화나트륨 수용액, 그리고 증류수, 그리고 또 설탕물 이 4개를 가지고 전극 실험한 영상이 있어요. 그걸 한번 선생님이 준비해봤는데 같이 보고 오시도록 할게요.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에는 이온 음료, 그리고 증류수, 그리고 또 염화나트륨 수용액, 설탕물이 있었는데요. 이 네 가지 물질에 전극을 각각 꽂아봤을 때 전기가 흐르는 것도 있었고요. 흐르지 않는 것들도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흘렀던 것들의 특징은 어떤 거였어요? 그렇죠. 그 수용액 안에는 이온들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흐르지 않았던 건 이온들이 들어있지 않아서 전기가 흐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게 이온 결합 화합물이고 어떤 게 공유 결합 화합물이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한번 수용액으로 만들고 그 수용액에 전극을 한번 꽂아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온 결합 화합물은 물 속에 들어가면 이온화 과정을 거쳐서 그 물 안에는 이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수용액에는 전극을 꽂았을 때 전기가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온화된 물질들이 전극을 따라서, 즉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딸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이걸 토대로 선생님 실험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이 실험 소개해 드릴 건데 칠판을 보시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나무판이든 플라스틱판이든 상관없어요. 사각형 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은 그냥 편의상 플라스틱 판으로 할게요. 플라스틱 판으로 이렇게 된 사각형 판이 있어요. 도마를 해도 상관없어요. 도마, 가정용 도마를 가지고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판을 준비하고요. 그 위에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종이를 깔아요. 이 사이즈에 맞게끔 까릅니다. 자, 질산칼륨 수용액 어떤 걸까요? 그렇죠. 그냥 물에다가, 맹물에다가, 증류수에다가 질산칼륨을 막 탄 거예요. 그럼 그게 질산칼륨 수용액인 거예요. 거기다가 뭘 적신다고요? 그렇죠. 거름종이를 푹 담궈가지고 거름종이 자체를 모두 질산칼륨에 적신다고요. 거름종이 아시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자연 시간에 실험했을 때 아실 겁니다. 흙탕물을 우리가 걸을 때 깔때기에다가 종이를 곡갈 모양으로 해가지고 흙탕물 막 부으면 흙은 그 위에 있고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게끔 만들어서 걸렀었잖아요. 그때 무언가를 걸러주는 종이, 우린 거름종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질산칼륨 수용에다 푹 담궈서 흠뻑 적시는 거예요. 쭉 들면 거기서 뚝뚝뚝뚝 물이 떨어지겠죠. 그만큼 흥건하게 질산칼륨 수용액을 거름종이에 적십니다. 네, 빠짐없이 다 적셨으면 그 적신 질산칼륨 수용액이 적셔진 거름종이를 이 판 위에다 이렇게 사이즈에 맞게 딱 까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게 깐 다음에 여기서 중요해요. 양쪽에다가 집게로 이렇게 짚는데 이때 중요한 건 집게가 반드시 쇠로 만들어야 돼요. 즉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물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리 집게든 철 집게든 상관이 없는데 플라스틱 집게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의 집게를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종이에 딱 맞물리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고 한쪽은 마이너스와 연결되게 하고 한쪽은 플러스와 연결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전기가 통할까요? 통할까요? 연결된 게 없는데요. 전선으로 연결된 게 없는데 통할까요? 네, 이 상태로도 전기는 통해요. 왜냐하면 질산칼륨 수용액에 거름종이를 적셨다고 했잖아요. 즉 거름종이를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셨잖아요. 즉 이 질산칼륨 수용액을 머금은 이 거름종이는 질산칼륨 수용액 때문에 마치 이 거름종이가 전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질산칼륨 수용액 자체는 이 반응에 있어서 크게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전기가 자르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딱히 전선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이게 종이전선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질산칼륨 수용액인 거거든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하나의 거름종이 전선처럼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가운데에 가상의 선을 두고요. 여기에 과망가니스산 칼륨 수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황산구리 수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릴 거예요. 과망가니스산 칼륨이 뭐예요, 선생님?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과망가니스산 칼륨이란 걸 볼까 말까 아니면 10번 볼까? 이런 정도니까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마세요. 어쨌든 그런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과망가니스산 칼륨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과망가니스산 칼륨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걸 내가 물에다 녹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용액을 만들었대. 이거 뭔가 느낌이 좀 오지 않아요? 네, 어떤 느낌이 오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망간이지산 칼륨이라는 건 이온결합 화합물이에요. 이온결합 화합물이라서 이것들이 중성이긴 한데 물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다시 나눠지는 이온화 현상이 벌어져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선생님이 한 방울 찍어서 여기다가 똑 떨어뜨려 놨다는 겁니다. 반면에 황산구리 수용액이에요. 황산구리 수용액은 물에다가 황산구리를 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것도 뭘까요? 그렇죠. 황산구리도 얘도 이온결합 화합물인데 물에다 탔대. 그럼 결국 얘도 이온화 과정을 거쳐서 이 물 안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제가 스포이드로 이렇게 한 방울 똑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자, 선생님이 색깔부터 말씀드리면 과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액은 보라색 물이에요. 그리고 황산구리 수용액은 푸른색 물입니다. 이렇게 똑 떨어뜨려 놓고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우웅 건 거예요. 우웅 걸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빨간색 보라색인 과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액, 내 눈에 보이는 이 보라색 물방울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플러스 극쪽으로 얘가 이동을 하더래요. 쭉 이렇게 얘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쭉 번지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황산구리 수용액 떨어뜨렸던 이 푸른색 물방울이 쑥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쪽으로 쭉 번지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누가 마술을 부린 것도 아닌데 얘가 이렇게 찍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이온화를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온화 아시잖아요? 거기를 그 이온화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과망간이지산 칼륨을 물에다 녹였어. 그래서 뭘 만들었다고요? 과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액을 만들었다고요. 그렇다면 과망간이지산 칼륨이란 건 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냐면 칼륨 이온과 과망간이지산 이온이 결합한 거예요. 즉 칼륨 양이온과 과망간이지산 음이온이 결합한 거예요. 근데 얘네가 덩어리 조정할 필요 없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딱 맞아서 그냥 결합하면 이런 이온 결합 화합물인 과망간이지산 칼륨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렇다면 이 과망간이지산 칼륨 KMnO4 얘를 어떻게 해요? 물에다 쏠랑 담궜단 말이에요. 퐁당 담그면 얘네가 그렇죠. 이온화가 되겠죠. 이온화가 되면서 이 물에는 어떤 형태로 돌아다녀요? KMnO4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K 플러스와 MnO4 마이너스로 막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 물에는 K 플러스 하나와 MnO4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K 플러스와 수많은 MnO4 마이너스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런 와중에 선생님이 스포이드로 이 한 방울 떴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방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K 플러스와 MnO4 마이너스가 같이 들어가요. 선생님, 이 한 방울에는 K 플러스만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왜요? 이온이라는 건 상당히 작아요. 그리고 이 물 안에는 뭐 수천억 개의 K 플러스와 수천억 개의 MnO4 마이너스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막 있는 과정에서 내가 물 한 방울 스포이드로 떴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한 방울에는 수많은 K 플러스와 수많은 MnO4 마이너스가 들어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100% K 플러스만 들어있거나 여기에 100% MnO4 마이너스만 들어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어쨌든 요 한 방울에는 수많은 K 플러스와 수많은 MnO4 마이너스들이 따로 떨어진 이온 상태로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걸 내가 또 여기다 떨어뜨린 거예요. 반면에 황산구리도 마찬가지예요. 황산구리는 CuSO4인데 얘는 뭐와 결합했냐면 구리 이온과 황산 이온이 결합한 거예요. Cu2 플러스와 SO4 2- 덩어리 조정할 필요 없네요. 딱 결합해서 이런 이온 결합 화합물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이온 결합 화합물을 내가 뭐 했다고요? 물에다 넣었어요. 넣으니까 어떻게 돼? 이온화가 되는 거지. 이온화가 되면서 Cu2 플러스와 SO4 2-로 나뉘게 돼요. 이것들이 둥둥둥둥 떠다녀요. 그걸 내가 스포이드로 한 방울 채취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한 방울 안에는 CO2 플러스와 SO4 2-들이 수없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한 방울 여기다 똑 떨어뜨린 거죠. 푸른색.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다 전기를 우웅 걸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안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K 플러스와 MnO4 E 마이너스 E 마이너스가 아니지 MnO4 마이너스 이렇게 물질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CO2 플러스와 SO4 E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기를 우웅 걸어주면 당연히 마이너스 쪽으로는 어떤 이온들이 진행을 할까요? 그렇죠. 양이온인 K 플러스와 CO2 플러스가 우웅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반면에 플러스 쪽으로는 음이온인 뭐가요? 그렇죠. 음이온인 MnO4 마이너스와 SO4 E 마이너스 이렇게 우웅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그렇죠. 제 눈에는 보라색이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가고 푸른색이 그렇죠.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것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게 없어 보여. 이걸로 봤을 때 플러스 쪽으로 가는 게 없어 보여. 자, 그럼 우리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여기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게 없나? 아니면 플러스 쪽으로 가는 게 없나? 그렇진 않아요. 플러스 쪽으로 가는 K 플러스가 분명히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K 플러스 분명히 있고요. 자, 플러스 쪽으로 가는 SO4 E 마이너스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건 안 느껴지는 걸까요? 맞아요. 자,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에서 보라색을 담당하는 건 누구였다? MnO4-였다. 즉 과망가니즈산이었다. K 플러스는 무색이라서 얘가 이렇게 가도 내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얘는 보라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가 가는 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두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이 플러스 쪽으로 가네? 그럼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은 모두가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수용액 안에 들어가 있는 이온결합 화합물들은 이온화된 이온결합 화합물들은 그 양을 모두 다 합쳤을 때는 어쨌든 중성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 성질을 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봅시다. 이 물질 중에 K 플러스 1로 가고요. MnO4 마이너스 1로 가는데 MnO4 마이너스 즉 과망가니즈산 자체가 보라색이고 K 플러스가 무색이기 때문에 1위로 가는 건 안 보여요. 1위로 가는 것만 보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 전체가 1위로 간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얘만 가는 거고 얘는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누가 푸른색을 띈다고요? 구리 이온이 푸른색을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E 플러스, CO2 플러스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이 푸른색은 느껴지는 건데 SO4 E 마이너스, 이 황산 이온은 무색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갈 때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산구리 수용액은 마이너스 쪽으로 가네? 그럼 황산구리 수용액 자체가 플러스 성질을 띠나?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황산구리를 녹인 게 황산구리 수용액인데 황산구리는 어쨌든 이온결합 화합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성이에요. 이것을 녹인 수용액을 전체를 따져보면 이 수용액 안에 있는 이온들의 전체 값을 따져보면 결국 중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 물질을 내가 떠와서 똑 떨어뜨렸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가는 모습을 봐서 이 한쪽 성질만 가진다라는 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래서 보이지 않아도 가는 게 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글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 뭐라고 해요? 자, 과망가니즈산 칼륨은 KMnO4라고 쓰지만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은 어떻게 써야 돼요? KMnO4라고 쓰면 안 돼요. 얘는 물속에서 이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은 K 플러스 더하기 MnO4 마이너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네, 이런 수용액이 보라색을 띠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음이온인 MnO4 마이너스, 즉 얘 때문이다. 과망가니즈산 이온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양이온인 K 플러스, 즉 칼륨 이온도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가면서 이동을 하는데 이게 보이지 않을 뿐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면에 황산구리 수용액이에요. 황산구리 수용액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황산구리는 CuSO4인데 황산구리 수용액은 어떻게 써야 돼요? 그렇죠. Cu2 플러스 더하기 SO4 E 마이너스, 이게 황산구리 수용액이에요. 왜? 그 수용액 안에는 이온으로 녹아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런 수용액이 푸른색을 띠는 이유는 뭐예요? 양이온인 구리이온, 즉
CU2 플러스 때문이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음이온인 SO4 2-도 어떻게 해요? 플러스 쪽 이동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이랑 뭐에 대해서 학습했었냐면 이온결합 화합물과 공유결합 화합물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었어요. 우선 물에다 녹이고요. 전극 꽂아보면 전기가 흘러. 그럼 얘는 이온결합 화합물. 전기가 흐르지 않아. 얘는 공유결합 화합물. 근데 전기가 흐르는 이유는 뭐다? 그렇죠. 물속에 이온결합 화합물이 이온화돼서 이온들로 남아있기 때문에 양이온은 마이너스, 음이온은 플러스로 이동해서 전기가 흐른다라는 거죠. 자, 그걸 바탕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다른 실험을 준비해 봤던 거고요. 이 실험에서 중요한 건 뭐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내가 플러스 쪽으로 막 이동하는 것이 있다면 얘는 분명히 음이온이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수용에는 양이온도 있었을 텐데 걔는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오늘은 좀 어려운 것에 대해서 학습했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잘 이해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똑똑하시잖아요. 그죠? 선생님 믿어 의심치 않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온 결합을 해서 앙금이 만들어지는 반응에 대해서 학습할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학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오늘 것이 복습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걸 예습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그보다도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건 항상 건강해야 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 좀 더 즐겁게 수업하기 위해서 건강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질산칼륨 수용액, 황산고리 수용액, 과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액, 거름종이, 금속 집게, 전원장치가 필요합니다.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종이의 양끝에 금속 집게를 연결합니다. 집게에는 전원장치의 전극을 각각 연결해야겠죠? 거름종이의 중앙에 푸른색 황산고리 수용액과 보라색 과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액을 조금씩 찍어봅니다. 전류를 흘려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관찰해 볼까요? 푸른색을 띠는 황산고리 수용액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고 보라색을 띠는 과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액은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